안녕하세요, 여러분. 식품 영양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식재료, 바로 마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늘?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늘 섭취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먼저 마늘이 왜 이렇게 중요한 식재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1년에 평균 6kg 이상의 마늘을 먹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죠. 우리 조상들은 마늘을 일의 백리라고 불렀습니다. 냄새라는 한 가지 해가 있지만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늘의 효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세균을 없애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늘 분말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6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12주 동안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우리 속담 기억하시죠?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0대 김순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TV에서 마늘이 혈관에 좋다는 방송을 본 후 매일 아침 생마늘을 대여섯 쪽씩 드셨습니다. 좋은 건 많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속이 계속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벽이 많이 상해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과도한 마늘 섭취는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간 손상입니다. 인도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고용량의 마늘을 지속적으로 먹였을 때 간 기능 검사 수치가 나빠지고 간 조직에 염증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한 용량은 체중 1kg당 0.1에서 0.25g 정도였습니다. 둘째,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자료에 따르면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장 장애입니다. 마늘에는 프룩탄이라는 탄수화물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뉴욕 예시바대학교 연구팀의 권장량을 보면 성인 기준으로 생마늘은 하루 한쪽에서 두 쪽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건강상 이점은 충분히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늘을 익혀도 항산화 성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볶음 요리나 찜 요리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빈속에 먹지 마세요.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밥을 먹은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신 후에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약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예정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작은 발치나 치과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까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 같은 경우 오랜 위염 병력이 있었는데 건강을 위해 생마늘을 드신 후 위궤양이 악화되어 고생하셨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 음식에 들어가는 정도의 양은 괜찮지만 건강보조제나 농축액처럼 고용량 마늘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충분한 안전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혈 질환자. 혈우병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이 출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통마늘구이. 마늘을 껍질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알싸한 맛은 줄어들지만 건강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좋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방법 2. 마늘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마늘편을 넣어 약한 불에 익힌 후 빵에 발라 드시거나 요리에 사용하세요. 마늘의 효능과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흑마늘. 숙성시킨 흑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안정화되어 있고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어 매일 섭취하기 좋습니다. 하루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마늘은 분명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하루 1쪽에서 2쪽 가급적 익혀서 빈속이 아닌 때에 드시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마늘의 좋은 점은 다 누리시면서 부작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